임에게 그대에게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임한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 좀 궁금해지죠? 여러분 안녕, 핸드쌤이에요. 오늘은 공무도화가 같이 배워볼게요. 네, 공무도화가는 단군이 세운 최초 국가인 고조선의 노래로 문헌상 가장 오래된 서정가요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무도화가의 제목부터 살펴보면서 공무도화가는 어떤 작품인지, 어떤 노래인지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공무도화가는 고조선 노래로 추정되어서 고대가요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개인의 서정에 대한 노래, 개인의 서정을 담은 서정가요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공무도화가의 제목을 더 자세하게 보면 먼저 공, 이 공의 뜻은 그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무라는 것은 없을무예요. 없을무인데 여기서는 금지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죠. 그러니까 지금 공무, 임에게 그대에게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는 노래라는 거야. 그렇다면 임한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 좀 궁금해지죠? 이제 뒤에를 보면 도, 이 도라는 것은 건너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 하라는 것은 강 혹은 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하라는 것은 강을 건넌다, 강을 건너다 라는 뜻을 갖고 있겠죠. 이 뒤에 가라는 것은 이제 노래가, 그러그러한 노래라는 뜻이고. 그럼 이제 제목이 다 완성이 됐네요. 한번 제목을 읽어보면 이런 뜻이죠. 그대여 하지 마세요. 무엇을요? 강을 건너지 마세요. 이런 노래야. 임에게 강을 혹은 물을 건너지 말 것을 말하는 노래. 강해가 아니죠. 임에게 그대에게 물을 건너지 말라고 만류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좀 궁금해지지 않나요? 그래서 임은 과연 그 강을, 그 물을 건너지 않았을까? 건넜을까? 궁금해지죠? 그렇다면 여기 내용을 좀 더 적어보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내용 이렇게 적어봤고요. 내용 살피기 전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이것이에요. 이 작품은 고대가요라고 했었죠. 근데 이 고대가요는 주로 이 노래만 이렇게 띡 정해지지 않고 배경설화라는 것과 함께 같이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공무도화가도 노래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이 노래를 부르게 된 그 배경, 어떻게 이 노래가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 배경 설화가 함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이 공무도화가의 배경 설화는 무엇인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강을 그릴 거니까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그렇죠. 옛날 얘기 할 때는 옛날에 이런 말을 쓰죠. 옛날에 누가 살았냐면요. 백수광부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백수광부 이름은 아니고요. 적어볼까? 백수광부. 그렇다고 일자리가 없다라는 그 뜻의 백수도 아니고, 이 백수라는 것은 흰 머리를 의미해. 흰색의 머리. 이렇게 흰색 머리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풀어헤치는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광부라는 것은 이제 미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백수광부는 흰머리에 미친 사람을 이제 백수광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백수광부가 새벽에, 그러니까 막 아직 어둑어둑할 때죠. 해가 막 이렇게 하늘에 딱 중천에 떠서 이렇게 환하게 비추고 있는 게 아니라 아직 해 뜨기 전인 새벽에, 그것도 어둑어둑할 때 머리는 다 풀어 헤치고 비틀비틀 한 손에는 이렇게 술병을 든 채로 이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이죠. 그치? 안 그래도 어두울 때 머리는 다 풀어 헤치고 한 손엔 술병을 들고 술에 취한 채로 막 물을 건너는 행위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쵸? 잘못하면 물에 빠질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을 누가 보게 되냐면요. 이 백수광부의 아내가 보게 됩니다. 이 백수광부의 아내가 보고 깜짝 놀랐겠죠. 여보, 지금 그렇게 위험한데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 강 건너지 마세요. 라고 이제 남편님, 그 강 건너지 마세요. 라고 이제 만류를 했겠죠, 당연히. 만류를 한 거예요. 근데 결국 이 백수광부는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 이렇게 물을 건너다가 떨어져서 이렇게 죽게 돼요. 물속에, 풍덩. 그러니까 이 백수광부 아내는 어땠을까? 엄청 슬펐겠죠, 그치? 그래서 백수광부 아내가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노래를 불러요. 공후라는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면서 그 아내의 슬픔, 그 마음을 노래했다라고 하거든요. 공후라는 악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프랑 비슷하다라고 했을까요? 아무튼 그런 악기를 가지고 막 슬프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가 바로 공무도하가. 이마 물을 건너지 마오. 결국 그렇게 건너다가 결국 기어코 그렇게 물에 빠져 돌아가셨군요. 너무 슬픕니다. 막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배경설화가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것을 본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 바로 광리자고 라는 뱃사공이에요. 뱃사공이라는 사람이, 아니 광리자고라는 사람이 이제 이 모습을 보게 된 거야. 뱃사공이니까 이렇게 배 탄 모습으로. 새벽에 이 광리자고가 일하러 배를 수리하러 이렇게 나갔는데 이 모습을 보게 된 거야. 그 어떤 미쳐 보이는 그러한 산에는 막 비틀비틀 이렇게 걸어가고 있고 그것을 만류하는 그런 부인 아내도 보이고 근데 결국 그 광부는 강에 떨어져 죽게 되고 이 백수광부 아내도 너무 슬퍼서 노래를 부르다가 결국 이 아내도 같이 남편이 빠졌던 그 강물에 들어가서 죽게 되거든요. 그 모습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슬픈 거죠. 그래서 이 광리자고가 자신의 집에 돌아와가지고 자신의 집에 있는 광리자고 아내, 즉 여옥이라는 사람한테 들려줘요. 여보, 내가 오늘 새벽에 이러한 일을 목격했어요. 근데 너무 슬픈 거 있죠? 그때 이 백수광부 아내가 이러한 노래를 불렀는데 너무 슬퍼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아내도 똑같이 이 백수광부의 아내처럼 그 공후라는 악기를 타면서 여보 혹시 그 백수광부라는 사람의 아내가 불렀던 노래가 이런 노래인가요? 하면서 막 띵띵띵띵 막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됩니다. 여옥이. 그리고 나서 둘이 여보 맞아 그거 맞는 것 같아 하면서 같이 슬퍼하다가 이제 또 이 광리자고 아내 그러니까 여옥이 또 다른
마을의 여인인 여옹이라는 여인에게 또 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 여옹, 또 다른 마을 사람들도 다 같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슬퍼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진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합시다. 임아, 물을 건너지 마오. 여기서 임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작가, 그러니까 백수광부의 아내로 설정돼 있죠. 이 아내 입장에서 이 임은 백수광부야, 그치? 남편, 백수광부. 그쵸? 그대여, 물을 건너지 마세요. 지금 만류하고 있어, 그치? 위험하니까. 님, 물 건너면 지금 위험하잖아요. 잘못하면 물에 빠져서 어떡하려고 그래요? 건너지 마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니마라고 하면서 지금 도노법을 쓰고 있죠. 그렇죠? 남편, 그대, 임을 부르고 있어요. 임은 기어이 물을 건너시네. 님, 제가 건너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건넜어요? 님, 물 결국 건너시게 됐네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다가 공간이 조금 지울게요. 네. 지금 결국 물을 건너서 둘은 이별하게 된 상황이에요.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아, 이번에는 결국 가지 마세요 했는데 가서 이별했는데 이번에는 결국 또 이제 물에 빠져서 죽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사별하게 된다는 거죠. 죽음으로 인해서 헤어지게 된. 이제 임을 어이할꼬. 이제 임을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체념과 안타까움의 태도를 보여주죠. 내용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쵸? 배경설화에 비하면 되게 또 짧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물의 의미도 같이 알아보자 합니다. 물. 지금 물이 1행에도 나오고 2행에도 나오고 3행에도 나오죠. 근데 이 물이 비슷한 듯 보이지만 약간의 다른 상징성을 띠고 있습니다. 어떻게 띠고 있는지 처음에 첫 번째 물부터 보면 처음에는 님, 그 물 건너지 마세요. 위험해요. 건너지 마세요. 라고 하니까 님을 걱정하고 있는 거죠. 님을 걱정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님을 사랑하니까 걱정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상징이 아니라 사랑의 의미를 지녀요. 그렇죠? 아내가 임을 향한 사랑을 담고 있는 그런 물인 거죠. 근데 이제 이 행을 보면 님은 기어이 물을 건너시네. 결국 이 물을 건너러 가니까 이 아내와 이 남편, 백수광부 아내와 백수광부는 헤어지게 되죠. 이별의 원인으로서의 상징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이제 이별, 세 번째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결국 물에 빠져서 죽게 되는 거잖아요. 이 세 번째 물은 이제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이라는 것이 사랑, 이별, 죽음으로 의미가 바뀌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또 이 화자의 태도 부분에서도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해볼까요? 네. 1행과 2행을 묶고 3행과 4행을 묶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부분에는 근심, 걱정, 초조, 불안의 정서를 보였다가 이제 밑에 부분, 뒷부분은 결국 죽음으로 인해서 이별하게 되니까 슬프겠죠. 절망, 한탄, 슬픔의 정서로 바뀐다. 화자의 정서가 앞부분과 뒷부분 1, 2행과 3, 4행이 조금 다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를 다시 정리해보면 임과 이별한, 임을 잃은 슬픔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이 작품의 성격도 보면 여성적이다. 그리고 애상적이다. 라고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무도화가 내용 같이 살펴봤고요. 그럼 이 작품의 특징 또 몇 가지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공무도화가는 집단가요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과도기 단계에 있는 가요입니다. 주로 이전 고대가요는 좀 집단적인 무효로서 주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가 많았어요. 근데 공무도화가는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는 내용의 작품이었죠. 그래서 집단가요에서 개인적인 정서를 담은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단계의 가요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문헌상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서정시가입니다. 이 공무도화가는 사실 중국에서 먼저 기록된 작품이었어요. 중국 후한말 채용이 엮은 금조, 그리고 송나라 때 광무천이 엮은 악부 시집에 먼저 수록이 되었던 작품이거든요. 그 후에 조선 정조 때 와서 한치윤이 엮은 해동 역사라는 책에 이 노래가 실려 있는데요. 아무튼 문헌상 현재 전하는 가장 오래된 서정시가를 공무도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공무도화가가 이별의 한, 정한의 기원이 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별의 한은 우리 민족이 보편적으로 겪는 그러한 정서죠. 후에 가시리, 서경별곡, 삼해인곡, 송미인곡, 진달래꽃으로도 여전히 이 정한의 정서가 전해지게 되죠. 네, 오늘 공무도화가 같이 배워봤죠. 사실 이 작품의 작가를 백수광부의 아내라고 보지 않고 광리자고의 아내, 즉 여옥을 작가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작가가 누구냐라는 것보다는 이 작품은 이별의 정한, 그런 한의 정서라는 우리 민족 보편적인 정서를 담은 그런 기원이 되는 작품이다 라는 것에 좀 더 중심을 두고 살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도 강의 듣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한컷 문학으로 마무리할게요. 안녕.